지금 현재 미국인 상당수가 내 집 마련보다는 럭셔리 휴가를 선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주택 마련을 앞둔 미국인들이 이를 포기하고 이제 더 비싼 휴가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 중인 집의 인테리어를 지금 꾸미는데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모기지 30년 고정금리죠. 왜냐면 미국인들이 이제 거의 30년 고정금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니까 거의 8%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8% 넘은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20% 집값의 20%를 내고 자기 돈을 내고 나머지 80%를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담보 30년 고정금리가 한 거의 뭐 8%가 넘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아예 그걸 약간 포기하고 아니면 잠시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사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집을 살려고 모아뒀던 돈을 이제 다른 데다 쓴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올해 9월 미국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이제 주택 가격 그 상승과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내 집 마련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자기 돈의 집값의 20% 정도만 자기 돈을 이제 다운 페이먼트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를 이제 대출을 받는 형이 대다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소비층이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치솟고 또한 주택 가격도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실업률도 현재까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집을 예전에 저금리로 샀던 그런 집 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모기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뭐 2%나 3%대의 모기지 금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집을 파는 순간 새로운 집을 살 때는 지금 금리가 8%가 넘기 때문에 누가 뭐 팔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매물이 감소하다 보니까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뭐 고금리로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돈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사려고 모아뒀던 그 돈을 당분간 집값이 너무 비싸고 모기지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좀 포기를 하고 아니면 뭐 몇 년 뒤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집 구매를 미루는 대신에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비싼 휴가를 가고 아니면 집을 이제 팔고 새 집으로 가는 대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집을 좀 고쳐 쓰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지출이나 리모델링 이런 지출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지출이 17%가 늘었고 전년 대비 그리고 학자금 저축 계좌가 15%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를 포기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을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에 이렇게 좌절한 사람들이 생애 첫 집 구매를 단지 몇 달 수준이 아니라 몇 년씩 미루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았던 주택 소유자들도 이제는 달라진 현실에 자신들이 첫 집에 갇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스타트홈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집, 규모가 작은 집으로 맨 처음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직장 급여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남에 따라서 좀 더 돈을 더 모아서 이제 어떤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집을 이렇게 이사 가는 시기가 보통 7년에서 8년 사이에 보통 한 번씩 이사를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그 저금리로 받았던 그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을 가자니 모기지 금리 부담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고치는데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버드대 주택연구 공공센터는 주택 소유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그러니까 2023년 9월까지 1년간 집 수리 공사에 약 4,890억 달러, 그러니까 645조 달러를 좀 쓴 것으로 추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년보다 17% 이상 늘어난 숫자래요, 이게. 근데 저희 동네도 이제 이웃 중 한 명이 이제 아이가 이제 3명인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동네도 약간 스타터 홈 정도여서 미국 집 치고 그렇게까지 큰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 3개에 이렇게 화장실 2개인데 이제 뭐 한국 평수로 따지면 뭐 55평 이 정도 되냐? 그러니까 미국 집 단독주택 기준으로 굉장히 작은 집 사이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 이제 텍사스 저희가 사는 달라스 정도는 이제 워낙에 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는 단독주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웃집 중에도 한 명이 이제 그 가족은 이제 아이가 3명이 있어요. 남자애들 3명.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집을 저희 집보다 살짝 더 작은 사이즈 18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한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기본 평수를 5년 전에 샀대요. 그래서 자기들 계획은 원래 아이들이 크면서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 현재 금리 이자율이 너무 높고 또 집값도 더 많이 너무 올라서 아예 방 한 칸을 뒷마당에 그러니까 더 하나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집을 좀 늘리는 공사를 차라리 하기로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요. 그동안 저축했던 그 돈을 차라리 집을 그냥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또 기사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모아뒀던 그 돈을 이제 가족이나 친척의 미래에 투자하는 경향도 세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회사 ISS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신규 개설된 529 학자금 저축 플랜 계좌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자기 자녀들의 학자금, 즉 대학교 들어가면 학비를 이 계좌에서 낼 수 있도록 이 529 학자금 계좌라는 거를 이제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자기 돈을 일정 부분을 거기다가 매달 넣으면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를 갈 때 그 대학교 학비나 뭐 기숙사비 뭐 이런 걸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설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이제 주 세금 혜택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계좌에 들어가는 그 자금은 보통 미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일찍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나중에 그 계좌가 이제 불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학자금 용도로 쓰는 투자 계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어난 돈은 무조건 학비용으로밖에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에서는 또 학비가 대학교 학비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은 이제 꼭 추천하는 학자금 저축 플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하죠. 또한 주택 구매를 당분간 포기하면서 그동안 집 사려고 저축했던 돈을 아예 더 비싼 휴가에 쓰는 등 경기 침체를 예측했던 경제학자들은 소비가 늘어나는 현실에 당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2022년부터 계속 경제 안 좋아진다, 침체 온다 계속 했지만 침체 아직도 안 왔잖아요. 막 소비만 더 늘어났다고 하고 막 여행만 미국 사람들 여행 너무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막 집 고치는데 또 막 돈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학자들 아니면 세계 경제학들이 조금 황당해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계속 소비만 하나. 그러니까 이런 뒷배경에는 이런 이유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자산관리회사 그 최고 투자 책임자 제이미 바트머가 이제 하는 말은 사람들이 휴가에 돈을 쓰고 인생을 즐기면서 좌절감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모기지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자산과 달리 이렇게 쓰는 돈들은 그냥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엄청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도시냐에 따라서 또 어떤 학군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또 편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이제 소비 지표들이 10월달 이제 4분기 들으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집에 관한 소비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집 구매를 당분간 뒤로 미루면서 집에 대한 인테리어나 아니면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소비는 상대적으로 좀 증가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반적인 소비는 좀 줄어드는 추세로 있지만
특정 부분에 대한 그런 소비는 아직도 여전히 좀 소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또 소비를 또 많이 하나 이렇게 봤더니, 물론 자산 가격의 증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해서 거의 15년 이상 계속 올랐었죠. 뭐 그 중에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 유동성 장세를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풀었기 때문에 15년 내내 주구장창. 그래서 그 유동성 장세가 물론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막고 왔고, 또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망하는 회사도 거의 없었죠 그동안. 왜냐면 그 금리 이상만 벌면 되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저금리에 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점점 올리면서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 임팩트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건 작년이지만 그 임팩트가, 그거에 따른 결과가 올해 4분기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갔나 라고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분명히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이득에 따라서 그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그동안 계속 강달러잖아요. 지금도 물론 강달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든지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래서 또 그 이유 또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럭셔리 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